네, 경제신문 챙겨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곽영훈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시 못하죠, 사실은 시장은요. 예, 네. 지금 네. 머니투데이 일면 기사에서도 코로나19 팬데믹 실물 경제부터 무너진다라는 게 일면에 딱 실려 있고요. 이제는 뭐 검은이라는 단어도 무색할 정도로 피해 목요일 미국 증시 이야기입니다. 다음 화면 보실까요? 제가 눈을 참 의심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10% 급락. 처음 보는 이 수치인 것 같은데요. 네. 120년 역사상 두 번째 큰 낙폭이었고요. 대공황급 패닉, 지금 쓰나미가 몰려온다라는 뭐 어떤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 2008년 금융위기, 그 위기를 정말 준비해야 하는 현 시점일까요? 현재 분위기 상황으로 보았을 때는 예.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언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의견이 현금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하고 있고 바닥에 대한 부분이 어디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기존에는 뭐 지수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잘 모르겠다라는 게 뉴스플로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좀 진정이 되려고 하면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가 확보가 돼야 되겠죠. 첫 번째는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한 6개월 이내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뭐 얘기는 하고 있는데 어쨌건 그런 부분이 진행이 돼야 되고 그로 인해서 다시 한 번 더 국가 간의 소통이 또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이 또 열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유가에 대한 부분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올 11월 달에 대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유가에 대한 또 해결책 모색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아무래도 이번에 유가 급락에 따라서 어떤 셰일 오일가스에 대해서 어떤 부채에 대한 회사채에 대한 부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진정이 되는 국면으로 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뉴스로 도배가 돼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전일에 그 유럽에서 또 이렇게 정책이 나왔죠. 지금 뭐 금리는 동결이 됐습니다만은 또 자산 매입이나 이런 어떤 재정 정책이 나오곤 했는데 효과가 미미하다 또는 없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추후에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늘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미국 쪽에서의 또 이렇게 통화나 재정 정책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고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 연설에 대해서는 다소 이제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어떤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뉴스들의 내용에 의해서 생각이 많이 쏠리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그에 편승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차분하게 대응을 하고 지켜보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런 와중에서도 제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가 오늘 들렸습니다. 혹시 저점 보이면 알려달라. 삼성전자 사게라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좋은 가격에 주식을 좋은 기업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인데 문제는 이겁니다. 비투. 혹시 비투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네. 빚내서 투자하는 거. 네. 그게 요즘 무시무시하게 오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시장이 좀 떨어지면 이 빚내서 투자하는 게 줄어들어야 맞거든요. 네.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 1월 20일 대비했을 때 20% 하락, 오늘 네. 또 추가하면 더 많이 밀렸어요. 네. 근데 오히려 융자 잔고가 3% 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특히 믿고 사는 삼성전자라는 이야기처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이 신용 거래가 집중이 돼 있다라는 점이 좀 걱정인데요.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괜찮을까요? 저도 요즘에 그 전화를 좀 많이 받습니다. 예. 삼성전자 언제 사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전화를 좀 많이 받는데 그거는 현재 지금 현금을 갖고 계신 분 입장이고요. 이제 우리가 대부분은 이제 현금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들고 계시는 분 입장에서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뭐 그들이 돈 있는 분들이 주식을 사고 안 사고는 뭐 제가 볼 때는 이미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는 구간까지 와 있는 상태고 현재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빠져 있는 상태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 분은 또 이렇게
추가적인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를 고민하셔야 되는데 현금으로 갖고 계시는 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한번 견뎌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여유가 예. 된다면은 뭐 바로 빠졌다고 해서 계속 분할해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는 내용 굿 좋고 어떤 수급이 안 좋고 차트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수급이 특히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와주는 포인트에서 차트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될 때 그때 또 추가 매수해주는 전략을 취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현명한 투자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가장 안 좋은 것은 제가 늘 이거는 좀 하지 마십사하고 뭐 제가 증권사에서 근무를 합니다만은 고객들께도 말씀을 드리지만은 멈출 수가 없나 봐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에 대한 믿음, SK 하이닉스에 대한 믿음, 뭐 D램 가격의 고정 가격의 어떤 뭐 유지 이상 뭐 또 증가가 되고 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해가지고 무조건 믿는 건데요. 그거는 투자하는 대상에 대한 어떤 기업적인 분석이고 시장 메커니즘을 간과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기업 하나만 보고 투자하시는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이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수급적인 요소 그리고 선물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가지고 투자 포인트를 잡는 그런 대상 종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빠져서 나는 믿는다. 삼성전자 사가지고 손해본 사람 없다. 믿는다. 그래서 계속 사시는 분들. 현금으로 사는 거는 저는 그나마 낫다고 생각하는데 신용으로 사시는 분들은 나중에 그 부분이 신용이 그 반대 매매가 나왔을 경우에는 기회를 강탈당하시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신용으로 사신 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를 하시거나 줄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현금 매수는 괜찮다. 그런데 빚내서 투자는 B2에 대해서는 지금 신중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때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좀 궁금한 건 지금 연락도 많이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과연 삼성전자가 얼마까지 떨어졌을 때가 저점일까도 좀 고민되는 시점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우리가 크게 종목을 판단했을 때 예. 시청 개념으로 보았을 때 과거에 비해서 얼마큼 빠졌는지 다른 동일한 종목들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시청을 유지하는지를 이제 봐야 되는 건데 상당히 그 전체적으로 또 이 자산의 규모가 또 많이 평가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주가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저평가 국면에 들어가 있고 지금 박앤세일 중이다라고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모멘텀이죠. 어떤 그 촉매가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에 촉매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쨌건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한데 무조건 사시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그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아니면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좀 복잡하다라고 하면은 차트 개념으로만 보신다고 하면은 뭐 일간상 차트나 주간상 차트 개념으로 해서 지지와 저항을 이용해서 분할해서 텀을 두고 기간을 두고 이렇게 매수해지는 전략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분명한 건 지금 당장의 관점은 아닙니다. 지금 하단이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는 정말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과거에 2008년 금융위기 때 보면 바닥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지하실로 내려가는 경우가 너무 수도 없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시면서 그러나 시장이 반등할 때 시장을 대표하는 기업 그리고 우량한 기업 위주로 반등도 빠르게 나왔다는 점은 기억하면서 대응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외국인들은 어떤 종목을 사고 어떤 종목을 파는지 좀 들여다볼까요? 오늘 일단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팔고 있어서 순매도 종목 보면요. 역시나 이제 지수를 대변하는 종목이죠. 삼성전자 그리고 우선주하고 현대차, 삼성, SDI, 카카오순으로 좀 팔고 있는데 이 자동차 쪽의 이 공장 가동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들리는데 이거 좀 코멘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동차부터 드릴까요? 예. 지금 전체적인 그 흐름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19에 대한 스토리는 조금 제외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전망은 그렇습니다. 내연기관차의 시대는 거의 좀
끝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전기차 시대가 계속해서 오는데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시장에 관심을 모으기에는 좀 약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투자 대상에서는 좀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래도 미래에 어떤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 시장의 점유율이 높아지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뭐 삼성전자나 삼성 SDI, 카카오는 내용적인 측면은 대단히 좋습니다. 특히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그 2차 전지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전기차. 그리고 우리가 그 이어폰 있잖아요. 무선 이어폰. 이게 이제 과거에 이 원통용에서 이 코인셀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바뀐다고 합니다. 거기 손톱만한 그 조그만한 전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독일 업체가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LG화학과 삼성 SDI가 주목이 된다는 측면을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 필요 있을 것 같고 이런 종목들은 지금은 관망이지만은 점차 지켜보셨다가 분할 매수 관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이 와중에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사더라고요. 어떤 네. 거 살까 봤더니 HLB 생명과학, 네. HLB 담고 네. 있고요. 네. MC넥스가 오늘 선방하고 있는 모양새이죠. 네. KMW나 네페스도 눈에 띄고 그러니까 그동안 뭐 지속적으로 괜찮은 섹터라고 말씀 주신 종목들이 여기 대거 포진되어 있는데요. 네. 코멘트 주시겠어요? 뭐 KMW 5G고 MC넥스 폴더블폰인가요? 카메라, 폴더블폰. 카메라 그쪽에 들어가는 건데 예. 네페스는 그 주목받는 비메모리 반도체 그렇죠. 부분이죠. 그래서 네페스 같은 경우에 주가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 기존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최근에 그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면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던 종목이 또 급락이 미국 아마케 연기를 통해서 또 이렇게 급락이 나온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바이오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 IT 기업은 수주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트렌드가 제품이 늘어나는 개념이기 때문에 수주 받는 게 거의 확실시돼요. 하지만 임상에 대한 부분은 기업이 아무리 애를 쓴다 하더라도 뭐 FDA 승인하는 쪽에서 승인하지 않는다면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에 대한 어떤 변동성 을 우리가 감안하셔야 되는데 이 바이오 종목 투자하셨을 때 갑자기 변동성이 나온다. 그러면 반드시 비중을 축소를 하시거나 손절 라인을 정하셔서 대응하시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고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 와중에도 외국인이 담고 있는 종목의 흐름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유한타증권 곽영훈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